이동주의 생각하는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토익 강사가 읽어주는 책, 생각하는 금요일 2부 독서 시간입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은 저희 오픈톡방에 줌으로 제공되고요. 추후 유튜브에 생각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녹화본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에는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 기술을 함께 읽었었고요.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고 언제인가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 앞에 내가 사랑하고 같이 있어 하는 것들에 집중하자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함께하면 자,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방송 시청하면서 이제 좀 편해지자는 생각이 들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는 작가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 학생분은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항상 되돌아보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주변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헌데 어차피 5, 60년 살다가 죽을 거. 이렇게 말하네요. 나답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모든 방송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사연들은요, 010-7159-9343이나 아니면 저희 오픈톡방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제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고칠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제가 항상 읽고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책 소심타파 황진규 작가님의 저서인데요. 신경 끄기의 기술에 이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소심하다는 생각에 갇혀 사실 소심하지 않은 성격임에도 하고픈 걸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책을 선정해 보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업 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소심하고 어두웠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책을 읽으며 이제 떠올리고 또 위로받고 또 제 안의 소심함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을 선정했고 읽으면서 또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다들 대범하고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꽤나 소심한 사람들이다. 글의 시작부에 있는 말입니다. 작가는 소심함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신중함, 그리고 섬세함, 그리고 소박함과는 다른 소심함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만약 자신의 소심함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발목 잡혔다는 기억이 있다면 소심함은 더 이상 성격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병으로 취급해야 하며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병을 진단해야 치료가 시작되듯 자신의 소심함을 스스로 알아채고 소심함을 정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저는 특히 와닿았습니다. 소심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알아야 하고 타인에 대한 양보나 배려로 포장된 자신의 소심함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던 소심함을 다시 생각하고 정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소심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고 자신의 과거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에서 작가 스스로도 꽤나 소심함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구나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의 소심함을 진단하고 소심함을 정의하며 작가가 제안하는 소심 해결책, 소심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좋은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려고 하고요. 그로 인해 포기하기 싫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기 싫은 것들을 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옳고 그른 것은 우리의 삶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의 문제거든요. 소심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며 동시에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인식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며 타인의 판단과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괴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사귀려고 하고 또 내 자신의 허무함과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대기업을 다니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사람은 또 어떻고요? 이런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을 대개 소심하다고 정의합니다. 사실 세상에 타인이 원하는 것,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타인에게 완전히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심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살게 되면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삶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죠. 소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을 타인의 시선에 갇혀 감옥 속에 사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위의 소심함은 온전히 개인이 타고난 성향은 아닙니다. 이 말은 소심한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 잘못으로 소심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사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보다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또 주변은 우리의 삶과 성격에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부모나 선생,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소심해진 사람도 있고요. 또 무뚝뚝하고 칭찬에 인색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축되었을 수도 있겠죠. 허나 그 환경을 저항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바꾸려 하지 않는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심함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태도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행위이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소박한 사람, 그리고 섬세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단지 홀로 사색이나 온전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자신의 삶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 용기 있게 직업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섬세하고 신중한 사람은 주변의 위험,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을 순간 유보하는 사람이지 결정을 못하거나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고 소심함과 내향성, 그리고 소박함, 그리고 섬세함을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삶의 70%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집니다. 때로는 이 70%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이 70%,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스스로를 가두고 지배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30%가 더 중요합니다.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30%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70%, 그곳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자, 제안합니다. 누구에게나 세상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지나친 걱정으로 내가 소중히 해야 할 하루를 쓰레기통에 넣지 맙시다.
안목을 기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행복한 날들과 시간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가꾸어 봅시다.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당당하고 다른 상황이나 사람의 핑계를 대며 불안을 합리화하지는 맙시다. 이 모든 것도 본인이 찌질하고 비겁해서임을 그저 당당하게 인정하고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제발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됩시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좀 적당히 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됩시다. 소심함의 반대는 뻔뻔함입니다. 선배나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힘들어요. 싫은데요? 라고 한 번만 말해봅시다. 내일 할게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욕을 먹었다면 흐뭇해 하십시오. 나는 이미 소심함을 이겨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용서는 없다. 약자는 강자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자, 우리의 영혼은 강해져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나쁜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쁜 사람은 있습니다. 그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저지르고 봅시다. 심장이 쿵쾅거려 주저앉고 싶을 때 일단 배짱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소심타파의 결정적인 실마리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질 겁니다. 카르페 디엠 그리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은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카르페 디엠과 함께 메멘토 모리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현재의 이 순간에 충실해라 라는 카르페 디엠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메멘토 모리.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죽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언젠간 우리가 죽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소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 이기적이며 눈치 보지 말고 나의 행동으로 일어난 어색함을 견뎌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만일 여러분이 소심함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 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바라봐주고 지켜줍시다.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크게는 너무 지나치게 크게는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부터 소심함과 이별합시다. 당당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자. 이제 소심함과 이별하자. 소심타파라는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너도 나도 소심한 사람이다 라는 점이 아니고요. 소심함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을 얼만큼 인식하는지에 대한 민감도가 내 소심함의 정도다라는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소심해서 포기한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사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는 대담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소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본 원리를 심층 탐구하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대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선택적으로 소심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심리를 책이 잘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이 취업까지 가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답은 아니어도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망설이거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자,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선택을 위한 AI가 생긴 겁니다. 물어봅시다. 나는 내 인생의 중대한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소심한 걸까요? 세상의 위험 속에 나를 보호하는 위기감지 안테나, 소심함을 잘 통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소심타파 읽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책 선정입니다. 어제 제가 아끼는 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인생을 함께하고픈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간의 자문을 구했는데요. 평소 워낙 아끼고 친하던 학생이어서 저도 나름 열심히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중에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학원 사업으로 5년이 됐는데 정작 저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 게 없는 거죠. 내가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책입니다. 레이 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 밀리의 서재, 책 소개를 함께 한번 해볼게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그리고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가 인생 바이블로 선언한 책. 미국 식당의 평범한 메뉴였던 햄버거를 북한에서 찾을 정도로 대중화시킨 인물은 맥도널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이다.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은 발명하지 않았으나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듯이 레이 크록은 햄버거를 처음 만들진 않았지만 햄버거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업적은 그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창안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수만 명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그들이 독립된 사업가로서 자신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이다. 그들은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건 자유와 같이 따라오는 선물이었죠. 맥도날드는 현재 전 세계 120개국에 걸쳐 3만 5천여 매장에서 1,8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일 6,900만 명의 손님이 찾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빅맥 지수가 각국의 물가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될 정도니 맥도날드 제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손정희와 야나이 다다시를 비롯해 수많은 경영자들에게 영감을 준 레이 크록의 자서전입니다. 자,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우리 제주 청년들을 위한 책, 레이 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 열심히 읽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심히 상상하고 생각합시다. 제주 청년들을 위한 시사, 경제, 독서 토크쇼 생각하는 금요일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